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해외 선물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 선물 2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물 차트를 통해 분석을 드리는 것은 나스닥 지수를 파악해야만 TQQQ나 SOXL 또는 각종 기술주들에 대한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석은 바로 나스닥 선물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SOXL의 조회수에 비해 나스닥에 대한 분석 영상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다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나스닥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기술주나 ETF 상품들에 대한 매매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의 흐름을 통해 비파 반등 이후 C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때 직전 구성파동에 대해 WX, YX, Z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구간은 WX, YX, Z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맞다. 공통 상승으로 세파동의 반등 파동이라도 나오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고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자리는 조정 리스크가 존재한다. A파의 위치를 하방 이탈하고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그 위에 캔들의 구간의 하방 이탈을 통해 A, B, C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형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 평균 1분에서 3분 내외입니다. 제가 10분, 20분씩 영상을 올려도 대다수의 불특정 시장 투자자들은 영상을 1분에서 2분 정도 훑어보고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분에서 2분, 길면 3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굳이 제가 10분, 20분씩 모든 경우의 수나 또는 그 디테일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드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개수만 보아도 제 멤버십 회원님들의 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 시황을 통해 나스닥은 전체 불규칙 플랫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실제로 조정파동이 WX, YX, Z, 반등파 ABC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러한 해석이 추후에 중요한 실수를 가져오게끔 만듭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 자리는 제가 불규칙 ABC의 패턴을 동시에 상정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규칙 플랫으로서 첫 번째 조정파 ABC 다시 ABC라면 ABC, ABC 1, 2, 3, 4, 5파동의 패턴으로 3, 3, 5 ABC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25포인트는 4파 반등으로라도 공통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1, 2, 3 공통 상승을 통해 반등파 ABC 이후 다시 한번 한파동에 추가 하락을 주는 ABC, ABC 1, 2, 3, 4, 5의 형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불규칙 플랫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B파의 위치와 A파의 위치를 이와 같이 부여한다면 실제로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거나 또는 파동을 통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B파의 반등 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조정파 1, 2, 3, 4, 5의 형식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자리까지 한 파동은 단일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4, 5의 형태를 보게끔 만드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구간이다. 하지만 이 B파의 부여가 이와 같이 불규칙 플랫의 패턴이라면
이 자리 1, 2, 3, 4, 5의 형태로 이 자리까지의 조정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의 상승을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영상에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흐름 내에서 1, 2, 3, 4, 5의 패턴으로 3, 3, 5 ABC 패턴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비교적 높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단기 추세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마지막 5파동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단타 매매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매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 다시 한번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리는 1, 2, 3 단기 상승을 통한 단기 매도 타겟은 19,100포인트 두 번 수익 구간이 나왔던 자리인데요. 1시간 차트를 통해 보시면 지난 18,8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번의 시세 분출, 다시 한 차례의 되돌림,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가 전일 고점을 높인 다음 다시 한번 한파동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분봉 단위로 첫 번째 매도 타겟은 19,100포인트가 된다. 19,1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그 흐름이 바로 1, 2, 3, 4, 5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전일의 경우에는 추세 분석을 통해 19,100포인트에서 한번 다시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이 두 번의 같은 한 줄기를 먹고 나오는 매매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15분 차트입니다. 나스닥 현재 흐름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한 줄, 다시 한 줄, 19,100포인트는 다시 한번 매도가가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이 두 번의 수익 구간이 존재하였다. 한 줄 한 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굉장히 리듬감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저점 갱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직전 반등파동의 구간이 반등파 ABC를 만들면서 전체 W, X, Y 반등파 ABC 이후 마지막 Z파가 나올 수 있다. B에서 잘 보세요. B에서 C까지 W, X, Y 반등파 X가 바로 전일의 상승 이후 마지막 추가 Z파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형태가 바로 현재 위치에서 W, X, Y, X, Z입니다. 실제로 제가 표기 자체는 편의상 ABC로 표기를 드리지만 이 자리는 실제로 W, X, Y로 대체 표기가 가능하고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ABC로 흐름을 기억하시라고 바꾸지 않고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세 번째 C 파동에 대한 C의 5파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1, 2, 3, 4, 5의 형식입니다. 네, 이러한 C 하락의 종결을 마무리 지으면 앞전 1파 상승에 대한 조정파 ABC가 아닌 ABC입니다. BC입니다. 결과적으로 3, 3, 5 ABC가 되겠죠. ABC, ABC, 1, 2, 3, 4, 5.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5, 3, 5 ABC의 형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동시에 3, 3, 5 ABC,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 3, 3, 5, 3, 5, 3, 3, 3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제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어째서 이 자리에서 불규칙 플랫을 부여하는 것이 향후 방향의 추이를 결정하는 것에 또는 판단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이해한다면 오늘과
오늘 새벽 이후까지 이러한 조정파동의 종결을 마무리 짓고 추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반전하는 양봉 캔들의 첫 번째 3의 1파동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파동값이 3의 3파동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3의 1파 값이다 라는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직전 테슬라 영상에서 진행되었던 각각의 조정파동과 상승, 다시 조정, 상승에 대한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나스닥도 그와 같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의 순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5파동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다. 제가 순환매 주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색깔의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특정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은 빠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은 그 이전에 미리 올라왔었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에 검정색이 올라가는 시점에 빨간색 종목은 빠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순환매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주 카운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2025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상승 사이클 속에 하나의 조정 2파동 국면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선물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멤버십 영상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TQQQ나 SOXL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그냥 TQQQ를 보유하고 있는 그냥 가격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 실제로 이 18,825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TQQQ의 가격에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월 말 또는 10월까지 홀딩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TQQQ나 개별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분봉상의 모든 카운팅들과 매수매도 실제로 30분 차트나 15분 차트 단위로 이어지는 이러한 단기 세부 카운팅의 분석은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나스닥 해외 선물 시황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테슬라와 나스닥 선물 시황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서 개별주 분석을 최대한 업로드를 드릴 텐데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제 썸네일을 제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실제로 영상 분석 자체보다 이제는 썸네일 제목을 짓는다거나 나스닥 영상 업로드에 각각의 영상 제목을 짓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는 머리가 아파질 지경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오늘 지나고 다음 주부터 강한 상승 파동을 전망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 자리가 여기가 종결이든 여기가 종결이든 전부 매수의 바운더리는 변함이 없다. 특별히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패턴 범주 내에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구간은 다시 매수입니다. 이후에 해외 선물 시황에 대한 이러한 디테일들은 가능하면 제가 각각의 성격에 맞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 시점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시장의 국면입니다. 단순히 세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후에 대파동, 3파동을 보는 자리다. 투박하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접근하신다면 10월 연말까지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지속 시청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 영상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멤버십 영상을 통해 개별주 분석과 분단위 세부 카운팅에 대한 영상 분석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